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직업괴담이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장례지도사 쪽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뚜아뚜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뚜아뚜지님께서 직업괴담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직업괴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직업인지만 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약간 사찰을 사서 제가 이제 기도토도 운영했었고, 오, 그 다음에 그 기도토를 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장례식장, 이제 흔히 말하는 장의사 대표로 이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장례식장을. 네. 네네. 네. 그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야, 근데 저 정말 네네. 충격적이었던 게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말씀하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원래 처음에 제가 이 시들무에 제보를 했을 때 원래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돌비님께서 간 적이 있다. 맞아요. 가봤다. 어딘지 아시길래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흔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연의 일치로 돌비님이 직접 현장 답사를 한 곳이에요, 거기가. 아니, 직접 제가 돌비님이 현장 답사를 한 그 위치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드렸었냐면 그냥 네네. 놀러 갔었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네. 그쪽이 뭔가 궁금해서 절로 한번 가볼까 하고 운전하면서 쭉 들어갔는데 와, 그 여름에도 엄청 시원하고 뭔가 무섭다. 여기 장난 아니다. 음기가 엄청 세구나. 이런 느낌을 엄청 받았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거기가 어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네. 들린 데라서. 그래가지고 막 시청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신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가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 있습니다. Let's get it! 제가 이제 해드릴 얘기는 정말 우연치 않게 돌비님도 현장을 직접 갔다 오신 장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돌비님이 갔다 온 곳이 이제 공동묘지 지역이에요. 근데 그 공동묘지 규모가 정말 큰 곳이라 규모를 정말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넓은 곳이어서 흔히 말하는 여기 뭐 공동묘지 입구라는 표지판 시작부터 맨 끝 지점까지 만약 걸어간다고 하면은 1시간 반 이상을 걸어가셔도 끝까지 도달하기 조금 힘든 곳, 그런 곳 중에서도 돌비님이 갔던 곳은 일부 부분이에요. 정말 초입 부분에 네. 돌비님이 갔던 곳은 아랫부분, 네모 직사각형으로 하면 그냥 밑에 부분, 그 정도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거기가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예요. 이 형태가 우리가 보면 약간 어느 정도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딱 중심부에가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 있고 임시 분향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공동묘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흔히 사람이 돌아가시면 땅에 매장을 하시는 분들만 거기를 들어가시는 곳인데 가족묘지가 없거나 문중묘지가 없는 분들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쪽에 묻히고 싶다 이런 분들은 거기를 가는 곳인데 원래는 거기가 예전에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아예 흔적이 없고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만 돼 있어요. 시멘트 바닥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일했던 이제 관리를 하셨던 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묘지기 분이신 건가? 묘지직이라기보다는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다른 거는 없으세요. 그분들 역할이 뭐냐면 이제 묘지가 생기면 다 일정한 크기로 묘지를 만들어야지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쑥날쑥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묘지를 만들고 있으면 와서 규격은 이렇게 해주세요. 간격은 이렇게 해주세요. 넓이는 요만큼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정도만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따르게 크게 하는 역할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출퇴근도 하시고 당직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쓰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일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가 제가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이기 때문에 한 98년 정도일 거예요. 98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이제 장례 업계를 해오셔가지고 저는 거의 일상처럼 그냥 장례라는 데에서 이제 꺼리낌이 없었어요. 네. 근데 남들은 집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 집에 가서 창고에 보면은 호미도 있고 농기구도 있고 농사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창고에 보면은 관도 있고 뭐 이장에 쓰는 뭐 칠성판도 있고 삼배도 있고 모든 게 그냥 장례에 관련된 것만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제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다른 집에 가도 뭐 이런 거 하나씩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장의사를 한다는 걸 제가 처음 한 게 고등학교 때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나가셔가지고 뭐 빨리 들어올 때도 있지만 보통 오후에 들어오시면 그냥 씻고 또 어머니가 그때 당시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셔가지고 어머님 도와주신다고 내려가시면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또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노가다 같이 그냥 그런 일을 하구나만 생각하고 정확하게 뭔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규모가 너무 크셔가지고 한 몇 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사람이 만약에 4명이나 5명이 가야 되는데 한 명이 이제 모자란 경우가 있으면 그 당시 저보고 용돈벌이 하라고, 야 가서 그냥 삽 들고 가서 심부름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머릿수 채우는 개념으로 이제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처음 알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제 돈이 짭짤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98년도 때 이게 좀 비교로 하면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한 5만 원 받을 텐데 저는 가서 한 4시간? 한 5시간? 그 정도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 12,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니까 돈에 눈이 멀기 시작했죠. 어차피 나는 가면 잡부 이 생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를 갔을 때 원래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쳐다보세요. 근데 이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던 분이 며칠 뒤에 가보면 또 안 계시고, 또 며칠 뒤에 가면 또 다른 분이 계시고, 또 어쩔 때는 한동안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오고 싶을 때 오구나,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장이라는 일이 있는데 그 이장 때문에 새벽에 가서 이제 묘를 파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디 제사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그분이 자기 사무실에 가서 커피도 타주시고 막 되게 친절하게 살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괜찮은 분이구나. 전에 왔을 때는 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나오지도 않고 뭐 말도 안 거는데 되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그분하고 되게 친해지셨어요. 네. 이제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하루는 저희가 또 이제 매장이 있어서 또 가게 된 거죠.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신 분이 장례식장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현장에 가서 묻을 자리를 먼저 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이제 뭐 상주분들이 준비한 식사, 이제 손님들도 오시니까 식사를 먹을 수 있게 식당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서 먼저 묘자리를 파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어차피 그분들이 친해졌으니까 인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커피도 먹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 사무실 가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그냥 친해지니까 삼촌, 여기는 뭐 자주 사람이 바뀌냐고, 아니면 뭐 이게 그냥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다른 분들은 뭐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삼촌은 지금 계속 이제 올 때마다 삼촌만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그 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그냥 뭐 좀 막장이나 좀 끝물들이 오는 곳이야, 이렇게 하고 좀 떨떠름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막장? 왜 막장이지? 삼촌 뭐 막장이 왜 막장,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한 그분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지는 모르겠지만 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것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일을 시키면은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고 자꾸 스스로 관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발령을 내서.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저는 고등학교 때고 하니까는 정규직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이제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게 좋을 때라 공부하고는 뭐 담을 쌌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시큰둥하게 뭐 삼촌도 공무원이었어요 하니까 그분이, 아니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반 공무원이지 반 공무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무슨 반 공무원이 어디냐고. 그렇죠. 선생이면 선생이지 반 선생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예. 그 삼촌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네가 임마 어려서 잘 모르는데 이게 원래 계약 지르기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쭉 긴 기간 동안 하면 이게 원래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기네 기준에 이분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정치적이나 파벌적으로 자기네와 좀 다르다 싶으면 이 사람을 좀 해고시키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변환시키기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관두게 만드는 곳이 보내는 곳이 있대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를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발령을 내는데, 첫 번째로 조금 발령을 내면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데를 보낸대요. 아무래도 거기는 냄새도 좀 나고 지저분하니까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스스로 이제 관두거나 이러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버티면은 그분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차도 잘 안 다니고 걸어서 한 30분 40분 올라가야 되는 이제 산불지기 그런 초소가 있죠. 그런 데를 또 보내버린대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버티면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공동묘지 관리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인마 여기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삼촌이 자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삼촌도 문제하니까 왔겠네 얘기를 했죠. 본인도 문제하면서 무슨 뭐 예. 미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웃기네 이렇게 하니까 삼촌이 이제 한숨 쉬면서, 아들아 네가 뭘 알겠냐, 이 어른이 되고 하면 너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삼촌 여기 전에 오신 분들도 다 그런 과정 거치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해서 갖는 거예요 하니까 삼촌이 그냥 정색하는 표정으로, 아니 귀신 보니까 간두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장래일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아버지를 따라다녔지 뭐 귀신 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뭔가 해서 이제 쳐다보니까 삼촌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귀신 못 봐봤지, 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갔대요. 여기서 이제 당직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다가 점점 똑같은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딱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귀신 봤다는 것보다는 그 무서운 곳에서 혼자 당직 쓴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말 넓은 땅 묘지 한가운데 딱 가운데 위치에 컨테이너로 된 건물이었거든요, 그게. 그 작은 건물에 혼자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게 가능할까? 막 그 생각에서, 그럼 삼촌 귀신 봐봤어요? 그러니까, 나 귀신 진짜 이거 내가 귀신하고 본 사연을 얘기하면 너는 까무라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삼촌 귀신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요? 하니까 처음에는 밤에 이제 당직을 쓰는데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안 사기 때문에 보통 그분이 섰을 때 월요일이나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섰었거든요. 월요일날 당직을 쓰고 있는데 밤에 밖에서 이제 웅성웅성 거리더래요. 그래서 장의사가 와서 또 뭐 이장을 해가나. 왜냐하면 이제 이장이라는 일이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주로. 네. 그래서 이장팀이 와서 또 이장을 하나 해서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또 다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TV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땅을 파는 삽으로 거기가 이제 시멘길이기 때문에 그 삽으로 시멘을 바닥을 이렇게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있거든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질질질 끌려간다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밤에 시끄럽게 장의사 놈들이 애를 뭐 끌고 가나 해서 이제 후라시를 들고 딱 나갔대요. 근데도 이제 아무도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무실로 딱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농사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삽으로 이제 풀이나 있는 땅을 발로 힘껏 딱 누르면은 슥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쫙 끝에 멀리서 갑자기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삼촌이 누군가 오긴 왔구나 하면서 후라시로 이렇게 비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뭐 LED 이런 후라시들이 아니라 옛날 영화에 보시면 이제 경비원들이 들고 다니는 노란 후라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비춰도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비치니까 어느 사람 3명이 이제 땅을 그냥 파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팀이 이장이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멀리서 그냥 좀 멀리 있어도 어디 장의사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들이 반응은 없고 계속 그냥 땅만 파길래 그냥 속으로 저것들은 내가 여기 누군지 알면서도 뭐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뭐 땅 파고 뭐 이장하고 가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셨대요. 그냥 주무시고 다음날 저희가 또 매장이 있어서 아침에 왔는데 그 삼촌분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제가 똘비라고 할게요. 저희 아버지를 똘비 사장 어제 뭐 이장팀 보냈어?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이번 주는 이장 잡힌 게 없고 지금 매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도 한 3군데 팀 보내고 여기 왔는데 왜요? 이러니까 삼촌분께서 아니 어제 밤에 새벽에 어느 장에 산지 모르겠는데 와서 땅 파고 있길래 자식들이 내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말 시켜도 그냥 쌩까고 대답도 안 하길래 하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게 뭐 이장하면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막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이거 이장 파가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래 그러겠지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고 2번째 당직날이 돌아와가지고 이 삼촌이 밤에 있는데 밖에서 이제는 누가 그렇게 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밤에 누가 여기로 왔지? 해서 문을 여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분이 서 있더래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게 길을 물어봤을 때 자기가 아는 길이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 삼촌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기 가려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위령탑 지나가지고 요 길로 쭉 내려가서 저 좌측으로 가면 거기가 나와요 하니까 그 여자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내려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속으로 아니 이 밤에 뭐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좀 크레이지한 분이구나.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길 물어보고 하니까 참 웃기네 하고 이제 다시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데 다시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문을 여니까 그 내려갔던 여자분이 다시 왔더래요.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인데 또 옆에 남자 한 분이 더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너무 황당하길래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그 여자분이 내려가다가 우리 일행을 만나가지고 다른 쪽을 가려고 하는데 그쪽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하니까 이 삼촌이 진짜 한국인의 피는 속일 수 없다고 또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대요. 거기는 이 위쪽으로 조금 이 세면길 따라 올라가면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나오니까
거기도 다시 쭉 올라가시면 될 거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아저씨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분이 돌아서다가 그냥 자기도 느낌이 쎄하고 해서 가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자분이 가운데 있고 양팔로 그 남자분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더래요. 근데 질질 끌고 가면서 남자분 두 분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너무 놀라서 사무실 바로 문 닫고 문을 잠그고 야 이거 내가 뭘 봤지? 내가 뭘 봤지? 내가 미쳤나? 아니면 이거 내가 헛기 봤나? 아니 내가 요즘에 허한가? 자꾸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또 밖에서 하더래요. 이제는 이거는 내가 미쳤구나. 이거 내가 뭔가에 홀렸구나. 이거 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삼촌이 이 소리 들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TV 볼륨을 막 올렸대요. 막 올리고 있는데 밖에서 그 여자 목소리로 눈치챘나? 막 이러더래요. 다시 해볼까? 하면서 다시 이러더래요. 삼촌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는 아니다. 나 그냥 미친 척하고 자야 되겠다 하면서 보통 우리가 매장에 있을 때는 식당에서 음식이나 이제 술 같은 걸 가져오거든요. 네. 이걸 남으면은 저희가 싸서 그분에게 막 드리거든요. 먹으라고. 이제 술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맨정신에는 못 있겠다 해서 그걸 막 술을 마시고 그냥 누워서 그 옛날 미니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귀 옆에다 최대한 붙여놓고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잤대요. 자서 이제 다시 아침이 밝아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처음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너무 그냥 평소하고 똑같고 이게 뭐 없는데 자꾸 밤에 경험을 하니까 이걸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내가 헛것을 봤나 너무 고민이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면 이제 마지막 사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기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내가 하수 처리장도 버티고 산불 초소도 버티고 정규직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싶은데 자기가 겪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 좀만 더 있어보자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또 당직날이 돌아와서 또 당직을 서게 되는데 그날은 좀 조용하더래요. 그냥 뭐 밖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가 너무 산이니까 정말 귀뚜라미 소리는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귀뚜라미 소리나 풀벌레 소리는 들리는데 뭐 차나 뭐 이런 다니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리게 차도 안 다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또 이제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시작됐구나.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 문을 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말고 못 듣는 척을 하자. 그냥 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안에까지 뭐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얘네가 그래도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에만 있자. 그리고 다시 또 TV 소리를 막 키시고 침대에 앉아 또 라디오를 켰대요. 귀 가까이에. 근데 이게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먹이나 손으로 컨테이너를 탕 치면 약간 쇠소리처럼 퉁퉁 울리잖아요. 이게 갑자기 라디오 소리, TV 소리는 엄청 큰데도 갑자기 하더래요. 그래서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점점점 이제 하더니 갑자기 때리더래요. 이게 한 곳에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 사방으로 계속 퉁퉁퉁퉁퉁 하니까 이 삼촌이 이건 라디오 소리고 TV 소리고 다 필요가 없더래요. 이게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기 있는 술을 그냥 다 마셨대요. 이건 내가 미쳐버려야 된다. 내가 술의 힘을 빌려서 미치던지 내가 이거 술 먹고 골아 떨어진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걸 들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었대요. 그래서 술을 다 먹고 라디오는 틀고 그래도 무서우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대요. 악쓰면서. 그냥 있는 소리에 힘껏 노래 부르면서 뭐 TV에 뭐 뉴스 틀어놓고 막 그냥 라디오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고 술은 계속 마시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삼촌이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서 다시 아침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삼촌이 되게 숙척해 보이긴 했었어요. 예. 삼촌 잠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아니요 괜찮아. 와 삼촌 술 엄청 많이 먹었구나.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술병들이 보이니까 삼촌은 또 남자라고 자존심 있게 야 여기 술 먹는 거 말고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적당히 드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삼촌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삼촌이 얘기해 준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귀신 볼 때 어떻게 안 보이냐. 왜냐하면 이제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장의사 했던 분은 귀신을 뭐 봤다는 분도 있고 안 봤다는 분도 있고 장의사는 보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례업계 하시는 분들이 귀신을 보면 그 일을 못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다양한 돌아가신 분들을 보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하신 분, 뭐 사고로 돌아가신 분 이게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이 신비한 존재를 보게 되면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뭐 그런 거 본 적 없고 그냥 당신이 기가 약해서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삼촌도 내가 요즘에 허했나. 원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하고 이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야. 이게 만약에 뭔가 오싹하게 느껴지면 일단은 소주 한 병을 문 앞에 뿌리래요. 이게 약간 미신적인 부분인데 문 앞에 한 병 뿌리고 소주병을 그 문 앞에서 깨래요. 그걸 깨면은 일단은 잡기는 못 들어온대요. 잡기는 그 문 앞에 서성일 수는 있어도 들어오지는 못하고 만약에 이걸 내가 좀 더 방지하고 싶다고 하면 소주병으로 이제 컨테이너 쭉 돌아가면서 뿌리고 소주병을 땅바닥에 놓고 정말 큰 소리 이제 병 깨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병을 이렇게 두들겨 깨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 입구 쪽으로는 잡기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고 이제 터치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어요. 술은 넘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일같이 매장을 하니까 술은 정말 넘쳐요. 어떻게 보면 수장사에도 돈 벌었을 거예요, 그 삼촌은. 술은 넘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고 이제 그날 밤 또 당직을 서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웅성웅성은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웅성웅성은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똘비 사장이 얘기해준 게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구나 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창고에 밖에 볼 수 있는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 그 쪽에 보면 이제 화장실 쪽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화장실이 있던 게 아니라 소각장이 있었어요. 이 소각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입었던 옷이나 유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태우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유리창 약간 정면 약간 대각선으로 있던 곳인데 이 삼촌이 이렇게 딱 또 누워서 TV 보고 그나마 웅성웅성도 이제 나중에는 아예 들리지 않고 하니까 이제 완전 안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리창 쪽에서 우리가 불을 피우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불빛도 이렇게 반짝반짝 아지랑이처럼. 이 삼촌이 낮에 불을 잘 안 꺼서 이게 불씨가 살아나 불 킨 게 없는데 자기는 한편으로는 뭔가는 생각은 하고 불빛은 보이고 이게 정말 고민이 되더래요. 네.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불 나면 이제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책임은 다 이제 그분이 져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꺼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확인해야 되나 기로에 서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 불 나면 나는 이제 큰일이니까 확인만 하자. 문을 열어서 확인만. 만약에 내가 헛것 본 거라면 또 이제 그냥 오늘 또 하루 종일 술 먹고 또 그냥 미친 척 하는 거고 아니면 불을 꺼야겠다 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불이 활활 타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 두 명이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긴 막대기로 불을 이렇게 회잡더래요. 이게 회잡는데 이건 나는 또 미쳤구나. 내가 헛것을 봤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다시 문을 확 닫으니까 그 불을 휘젓던 애들이 유리창 가까이 와가지고 유리창을 톡톡톡톡 치더래요. 네. 그러면서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죠. 이제 또 라디오 이 삼촌은 너무 겪으니까 무서우면 무조건 TV 켜고 라디오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트는데 유리창에서 계속 톡톡 톡톡 하면서
아저씨 너무 추워요 막 이러더래요. 이불이나 옷 좀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와 나는 이거는 도저히 이 소리를 못 듣겠다. 또 술을 마신 거예요 그냥. 또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고 계속 그걸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이 드셨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 때마다 이거 술병 깨는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 차마 내가 귀신 봤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거 민간요법이지만 이게 똘비 사장이면 이 장례 쪽 하니까 뭐 그런 거는 많지 않아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뭐 우리도 장의사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있다. 그러면 뭐 요거는 한번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이제 창고 주위로 한번 싹 들고 똑같이 이제 소주를 쫙 뿌리고 향을 이제 꼽아놓는 게 아니라 다 태울 때까지 놔뒀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소주병 있는 데다 그 향을 놓고 다 깨래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 우리도 미신이지만 우리도 장의사 하는 사람들이 산이라거나 시신을 만지면 이제 보통 그냥 약간 미신처럼 소주로 손을 씻거든요. 네. 이제 잡기가 붙지 말라고 이제 소주로 손을 씻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근데 이 삼촌이 그렇게 해봐도 이게 안 되더래요. 계속 이제 정말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이게 미쳐버리겠대요. 이게 난리 나지. 이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정말 장난이에요. 컨테이너 건물 위에 올라가서 뛰는 소리도 나고 유리창도 두드리고 문도 두드리고 아저씨 나와봐요. 저희랑 같이 좀 가요. 막 이렇게도 하고 길 좀 물어볼게요. 막 이런 소리도 나고 비 오는 날은 특히나 이게 너무 하니까 야 이거 나는 못하겠다. 결국 나도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거기를 결국 관두게 됐어요. 근데 관두게 됐는데 이 관둔 사연은 조금 좀 웃기면서도 슬픈 게 귀신 봐서 이분이 관둔 게 아니라 이 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분이 술병이 너무 많으니까 근무를 똑바로 안 서고 술만 먹었다고 생각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근무를 하러 왔으면 이제 근무를 서야지 맨 술병만 보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술 먹구나 이 생각으로 잘린 건데 어쨌든 나중에 그 삼촌은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이제 이장일을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 같이 이제 장례 이쪽으로 다녔는데 그 삼촌이 마지막 거기 관리인이에요. 그 삼촌이 관두고 나서 그 컨테이너 건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컨테이너가 놓여있던 자리에 이제 시멘트로만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매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시객분들이 직접 올라와서 식당 문 열어드리고 분향실 문 열어드리고 산 일이 다 끝나면 다 잠그고 그분들은 내려가 버리시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아마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서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맨 마지막 공동묘지 관리인이세요. 그래서 거기가 네. 없어졌는데 그 지역이 이제 똘비니 같은 것처럼 정말 무서운 지역이에요. 정말 무서운 지역이고 일단은 똘비님이 가셨던 지역은 진짜 뭐 빙산의 일각인 지역이고 그 위쪽으로 좀 더 가시면 정말 기막힌 지역도 많으세요. 이제 똘비님 같은 데는 이제 시공동묘지고 그 주위에는 다 뭐 가족묘지, 이름 모를 묘지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정말 미로처럼 생겨서 만약에 한가운데 들어가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낮에 가면 환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밤에 가면은 정말 방향 감각이 없어져서 저희 아버지도 이장 갈 때 그 가운데를 들어가게 되면 대나무에다가 저희가 리본을 묶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걸 하나씩 꽂고 가요. 나올 때 이게 길 헷갈리지 않게.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면 막힌 길도 있고 낭떠러지 같은 길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너무 밤이라 잘못 가버리면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막혀버리면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처음에 입구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 리본 묶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꽂고 들어가요. 나올 때 그 리본 보면서 나와요. 정말 그 정도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이야기는 약간 얘기 드리면 제사를 지내주시는 분 이야기인데 이게 매장할 때 산에서 이제 산신제라고 지내시는 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저승사자를 만났던 이야기여서
그 당시 저와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야기가 네. 많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딱 그게 이제 마지막일까요? 이야기는 저가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틀을 한 것도 저희 어머님이 무속인이시고 아, 제가 이제 장의사를 하다가 접은 사연은 따로 있는데 장의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카차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그때 운영할 때는 전국에 있는 무속인분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버스 대여해서 뭐 이제 약간 뭐 패키지처럼도 있더라고요. 기도터 투어식으로 그렇게 많이도 오셨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보통 무속인분들이 기도터는 많이 알아도 자기네가 많이 한 20, 30분대인데 저는 기도터 사업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속인 상대로. 그러면서 알고 한 대가 한 130군데 그 정도가 되는데 기도토에 무속인이 돌아가신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얘기는 많이 있죠. 저는 장례 관련 뭐 이장 관련 되게 많이는 있죠. 아니 근데 뚜아뚜지님 제가 이게 네네.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네. 사연을 주셨지만 제가 여기 어디 아니에요? 이랬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봤던 곳이었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쵸. 여러분들께 제가 돌비님이 오셨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네네.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저는 보거나 느끼지는 못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분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같은 현장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경험하신 분하고. 오. 하여튼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겪다 보니까 나는 보지 못하지만 있다고 저도 믿어요. 네. 저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공동묘지도 거기는 가면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건 저도 경험했던 건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드라이브 간다고 해놓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가 새벽에. 멋있어. 드라이브 간다고 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와이프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미친놈이 드라이브 간다 해놓고 산으로 가고 또 산으로 갔더니 공동묘지로 가니까 이 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하면서 핸드폰 들고 112에 눌러놓고 전화 통화 누르려고 하고 있었대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도 커플로 오시면 일단은 미친놈이나 미친거리 될 수도 있고 또 거기 가면은 정말 예쁜 야경을 보실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이제 귀인도 볼 수 있다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얻고 가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거기 오셔도 될까요 거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네네. 거기는 진짜 햇볕이 잘 드는 낮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에 우스스해요. 눌려서 네. 왔어요 저는 정말로. 네, 와 근데 거기 밤이었어 봐. 난리 나지. 비 왔어 봐. 난리 나는 거예요 더. 강심장인 분들은 밤에 야경 보러 오시면 최고입니다. 정말.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이제 맞아. 보지는 못하라도 그 으스스함을 정말 뼈저리게 오금전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기운에 네. 눌린다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네. 저는 눌려 네. 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요. 만약에 정말 무서움을 느끼고 싶으시면 공동묘지 안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갔던 그 그렇죠. 길을 차로만 한번 밤에 한번 아, 가보세요. 네네네. 난리 납니다 거기 진짜. 그 길에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네. 딱 2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짧거든요. 이게 되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차를 타고 돌비님이 갔던 방향으로 쭉 가시잖아요. 밤에 지나가면 어떤 애가 도로에 서 있다고 해요. 서 있어서 손을 막 흔든다 그래요. 예.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커플들에 가다가 왜 애가 있지 해서 세우면 걔가 칼을 들고 달려든다 그래요. 그게 한 가지고 오. 또 하나는 그 도로를 지나가면 이제 만약에 앞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차를 자세히 보면 그 차 지붕에 사람이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상도 목격되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가. 어쩐지 나를 누군가 이끌었어. 내가 왜 거길 왜 갔을까? 난 분명히 네. 거기를 갈 예정이 아니었어. 근데 지나가다가 여기서 좌회전 해볼까 해갖고 좌회전해서 들어갔는데 길이 하나예요. 쭉 올라가는 그 가로수 엄청 큰 나무. 네네네네네. 오, 무슨 거기서 확 눌리고 다시 돌아왔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저도 홀렸나봐요 그 당시에. 한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홀렸나봐. 거기 왜 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첫 이야기로 또 엄청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처럼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등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은 또 시청자 한 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연의 장소와 제가 우연히 갑자기 가고 싶었던 그 길, 거기가 동일했던 장소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한참 전에 이분이 나타나기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정말 소름 끼치는 곳이었다. 그것도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보통 곳이 아니었군요. 보통 곳이 아닌 곳을 제가 홀려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되 조심해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딘진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